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현장, 바로 해링턴 스퀘어 과천. 여기 현장이 좀 뜨겁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분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여기 들어간다, 뭐 이제 직원 간다, 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청약에서 완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뭐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예상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피스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진짜 이런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핵심 상품, 딱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 맞춰서 여러분의 뭐 지금 자산 규모, 월급, 급여, 아니면 대출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금 계약금을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들이 지금 당연히 자금에 대한 거죠. 그거를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오피스텔, 특히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8년 동안에 피해자 상담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 내 안의 파멸의 신이라는 서적을 출판하려고 지금 투고 중이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다 여기 이런 관련된 분들이 계약금 날리고 집에 막 다 뭐 가압류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아주 헷갈려요. 이게 세금이면 뭐면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혹은 임대를 놓는다. 그럼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나서 놓을 수도 있고 주택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놓으면은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이게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미끼죠. 이거 뭐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으면 이만큼 돈이 들어온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돈이 꽁돈같이 느껴지지만, 문제가 뭐냐? 항상 준공하고 입주할 때가 되면요, 이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다시 다 받으면서 10년 동안 유지를 하려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거 전입신고 하는 순간 국세청에 끌려가요. 자, 그래서 다 토해내고 벌금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냐? 아니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요즘 전세 뭐 사기니 뭐니 이런 게 있는데 누가 내가 여기 살면서 사무실을 쓰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잖아요. 사무실을 쓸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어느 현장이든지 결국 나중에 가면 입주할 때쯤 되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분들의 약 90% 정도는 사업자를 폐기하고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국가에 돌려내고, 여기다가 또 약간 벌금 형식의 그게 좀 붙죠?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내고 다시 사업자를 주택임대로 바꾸던가 아니면 사업자를 안 내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가 없다, 실거주, 나 실거주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단일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든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세금이, 취득세가 얼마냐? 4.6%예요. 예, 그래서 4.6%니까 이것도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한 채를 딱 사게 되면 1.1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주택임대 사업자든 아니면 여기 뭐 사업자를 안 냈든, 그래서 여기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은 여러분에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택으로 간주되면 어떤 약점이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오피스텔에 주택이 간주된 상황에서 청약을 할 때는 주택에서 빼줍니다. 예, 너 오피스텔이야? 그럼 이거 주택수 포함 안 할게. 너 무주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여기를 계약할 때는 또 얘가 주택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하나가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은 상담사분들도 엄청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여기 현장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진짜 뭘 모르는 상담사도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려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3개가 있어요. 뭐 4개죠. 뭐냐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새 오피스텔이 됩니다. 이게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은 60 아니라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준공된 새 오피스텔. 예,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예, 지방은 3억 원 이하. 이게 또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최초 분양받은 경우. 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4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이런 게 조항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 경우, 예, 이것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구청,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근데 10년 이상 의무임대, 이게 본인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하지만 내가 들어가 전신고하는 순간 혜택 박탈, 주택수 포함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너무너무 헷갈려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라. 일반 사업 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 받다가 입주할 때, 나중에 입주할 때 그냥 다시 뭐 주택임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없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부가세는 다시 국가에다 대고 환급분과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면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 묘한 이 세금 관계, 여기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따져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예, 이 오피스텔은 좀 그래요. 하여튼, 예, 좀 보시면요. 여기, 먼저 뭐 청약통장, 이런 거 뭐 상관 전혀 없죠. 이 현장은요, 청약을 진행하실 땐, 청약홈에서 1인당 뭐 어느 그 상관없이 1인당 1개만 지금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00만 원을 청약금을 예치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뭐 나중에 계약 당첨 안 됐다, 뭐 계약 안 한다, 뭐 하면은 다 돌려받는 돈입니다. 떼먹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약 접수가 12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 여기 하루만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2월 18일, 아이고, 엄청 빨라요. 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입니다. 12월 19일 딱 하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내려가서 보죠. 전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일반 상업지구예요. 그러니까 5블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치는 진짜 좋아요. 예, 역세권 진짜 뭐 역하고 뭐 한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2개 동이고요. 오피스텔은 지상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359호실입니다. 예, 이거는 세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집에 앉아서. 호실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총 468대.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468대면, 오피스텔 치고는 지금 주차 대수는 꽤 넉넉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모집 공고문에 깨알글씨로 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면요. 지금 아마 주차 2층은 상업시설 전용이라서 일반 입주하신 분들은 2층 못 되고 그 밑으로 3층으로 뺑뺑 돌려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준공이 언제냐? 29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매, 여러분 오피스텔도 전매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예전처럼 오피스텔 사고 뭐 계약만 해놓고 전매해야지 안 돼요. 여기 전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잼리 또리가 얘기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 지하철 연결된 4년짜리 감옥 이렇게 했어요. 네. 자, 탈출구는 2029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 입지 분석. 입지는 깡패. 근데 신분이 오피스텔이야. 이게 아쉽다는 거죠. 자, 과천 지정타의 한복판에 여기랑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연결됩니다. 입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입지로 까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자, 4호선 과천 정보타운역. 이게 예정이죠. 이게 지하 직통 연결됩니다. 그래서 비 안 맞고 지하철 타는 건 특권 맞습니다. GTX-C도 인근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배우 주변에 펄어비스, 넷마블 같은 회사들이 즐비하고 월세 내줄 고소득 직장인은 많다 이 뜻이죠. 근데 아무리 좋아봤자 법적으로 업무시설이란 거예요. 아파트 대접 받으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이런 고소득자가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율신고를 안 하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안 하면 상관은 없는데, 예, 주택이 포함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주차장 낚시 주의보. 주차 1.3대라고 좋아했죠. 근데 입주민은 지하 3층부터 가셔야 됩니다. 이게 모집공고문에 있는 거예요. 규모 359실, 오피스텔 치고 작지 않지만 아파트 대단지 커뮤니티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차의 진실, 세대당 1.3대라 널널해 보이죠? 곰곰은 잘 보세요. 지하 2층은 상가 전용이라 입주민 사용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하 3층까지 뱅글뱅글 돌아 내려가는 퇴근길 레이싱 당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청약부터 계약까지 딱 5일 준다는 거죠. 돈 없으면 오지 마 라는 시행사의 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장점 분석. 형님, 힐스테이트보다 5억 싸다? 자, 이 구역 미친 가격 15억이었던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덕분에 얘가 선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적 혜자. 2021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가 전용 84가 15.5억이었습니다. 얘는 10.6억입니다. 5억 싸니까 싸 보이죠. 근데 10억이 싼 거냐? 이렇게도 물어요. 자, 어쨌든 전용 84 위주로 뽑아본 거예요. 좁아 터진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대체제 흉내는 냈다. 자, 그리고 직통 메리트. 역세권도 아니고 직통이다. 이건 나중에 월세 받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단점을 보시죠. 4년 동안 못 판다. 강제 존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타 칠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뼈는 못 추린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의 족쇄. 여기가 투기 과열, 소유권 이전 등기 1.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일 2029년 10월까지가 전매 금지입니다. 예, 계약금 넣는 순간 4년 동안 돈이 묶이죠. 중간에 힘들어서 팔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팔아요. 이게 자발적 감옥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음, 냄새 콜라보. 상업지구 한복판이다. 저층 걸리면 상가 시래기 소음, 고기 굽는 냄새 24시간 창문 두드릴 수 있다. 예, 뭐 이건 알고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리비 폭탄, 건물 외관 조명 전기료, 배수 펌프 비용까지 입주민이 냅니다. 여기 다 공고문에 있는 거죠. 관리비 고지서 받을 때마다 손 떨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가격 시세 분석. 취득세 4.6%의 매운맛. 10억짜리 샀는데 세금만 5천만 원입니다. 아파트랑 계산법이 다릅니다. 분양가 전용 484 기준 10억 초반에서 11억. 자, 숨은 비용. 오피스텔이라 취득세가 4.6%다. 그래서 세금만 약 5천만 원. 이거 현찰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25평, 5구 타입 정도 크기인데 25평을 11억 세금 포함해서 주고 사는 셈이다. 과천 아파트 값이 미쳐서 이게 싸 보이는 착시가 있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자, 그리고 과거 청약 경쟁률을 분석을 보니까 과천 불패 이번에도 터질 듯하다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욕하면서도 넣는 게 과천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힐스테이트처럼 1000대 1은 아니더라도 수십 대 1은 거뜬히 넘길 거다. 그래서 심리가 과천의 등기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줄을 설 수 있다. 경쟁률 높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계약금만 보고 들어오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보통 오피스텔은요, 상업으로 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 대출 받을 때도 일반 임대 사업자,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 그러면 이게 사업자, 그러니까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대출 체력 분석이 나옵니다. RTI예요. 이 늪을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잔금 때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믿고 갔다 큰 거 다친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잔금 받을 때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사업자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 여기에 또 아까 함정이 있죠. 뭐라고 했죠, 제가? 마지막에 입주할 때 일반임대 사업자 냈던 거를 바꾸고 없애고 주택임대로 바꾸거나 사업자를 없애버리거나 하면서 부가세 환급받았던 걸 돌려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거의가 많이 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90%가. 왜?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권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업자 대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담보대출, 잔금대출 받을 때는 사업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지금 헬. 블랙홀. 네. 즉 무슨 말이에요? 나 사업자 없앨래. 안 할래. 이러면 너 잔금 대출할 때 사업자 대출 안 돼. 그러면 대출이 이미 확 깎이겠죠. 사업자 대출이어야지 그나마 좀 나와. 근데 사업자 대출이라고 다 뭐 70%, 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됐어요. 예전에는 사업자 대출해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0%, 80% 항상 부가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 금액의 70%, 80%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업자를 없앨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두 개가 다 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업자 대출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중도금 함정, 50% 무이자, 50% 이자 후불제. 무이자네 하고 좋았다가 입주 때 후불이자 폭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총 중도금을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보시면요. 여기 중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이 많아지네요.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 중도금이 총 60%로 잡혀 있고, 계약금 10%, 지금 보면은 계약금 10%도 1차, 2차 나눠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금 60%에서 50%.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도금 60에서 50이니까 1, 2, 3, 이렇게 60에서 30% 되겠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50%, 30%, 그러니까 30%는 후불제. 그러니까 앞에 50은 무이자. 그럼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1, 2, 3, 4, 5, 6에서 1, 2, 3은 무이자, 4, 5, 6은 후불제. 이렇게 될지 1, 2, 3은 후불제, 4, 5, 6은 무이자. 내가 시행사람은 두 번째로 택할 것 같은데요. 1, 2, 3을 무이자를 해버리면 기간이 길잖아요.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기간이, 공사기간. 그러면 1, 2, 3은 60% 중에 중도금, 1, 2, 3은 고객이 후불제를 내라. 4, 5, 6은 내가 무이자 해줄게.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가시거나 하시면 어디가 무이자고 어디가 후불제냐 이거 중에 확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RTI 공포. 잔금 때 사업자 대출 받으려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이게 RTI예요. 이걸 맞춰야 됩니다. 쉽게 말해 월세를 750만 원은 받아야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750이요? 여기서요? 월세 750 못 받으면 은행이 님 소득으로는 대출 못해 좀 하고 한도 확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멘붕 오는 거죠. 부가세 환급. 일반 임대 사업자 내면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습니다. 단 10년 동안 주소 이전 못하고 업무용으로만 써야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누가 사야 돼? 자, 그래서 최종 판결 10년 무효 현금 부자 아니면 얼씬도 하지 마라. 자, 종합평가 입지는 S급, 상품성은 A급, 황금성 F. 4년 매매금지, 금융 난이도는 헬급으로 나왔어요. 예. 자, 나는 부가세 환급 받고 월세 받으면서 10년 이상 가져갈 찐 부자다. 법인 내지 사업자. 네. 과천에 입성하고 싶은데 아파트 청약 가점은 낮고 돈은 좀 있다. 실거주. 예. 4년 동안 묶여있어도 생계 지장 없는 여유자금이다. 이런 분들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비추.
계약금만 걸고 피 받고 팔아야지 전매 금지입니다. 못 팝니다. 감옥 갑니다. 예. 자, LTV 70% 대출 풀러 당겨서 잔금 치른다. RTI 때문에 대출 그만큼 안 나옵니다. 파산합니다. 자, 세 번째,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 빵빵 터지겠지. 오피스텔은 오를 때 찔끔 오르고 내릴 때 확 내립니다. 예, 또리의 한 줄 요약.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지하철 직통이라는 황금 티켓을 주지만 4년 전매 금지라 이 수갑을 같이 채운다는 겁니다. 열세, 그러니까 자금력 없이 수갑 쳤다가는 2029년까지 독방 신세 변하지 못한다. 아, 이제 매운맛으로 딱 썰을 때렸군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 평면이나 타입 이런 거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요런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업시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쪽 동하고 다른데, 여기는 뭐 1, 2, 3층까지 올라가고, 예, 저 아파트, 저 오피스텔은 여기 2층이니까 상업시설은 이게 거의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저층은 뭐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놨어 왜? 어이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면 네, 이게 진짜 정말 장점은 장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과천 정보타운 역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근데 굉장히 괜찮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오피스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진짜, 아니, 뭐, 제가 뭐, 상업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정말,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예, 상품, 지금 팔고 있는 상품, 모집 공고는 뭐, 5만원, 3만원, 15,000원,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미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했으면은, 이제는, 피해를 미리 막아보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관심 있다. 그럼 내가 과연 내 체력이 가능하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 대출, 뭐 지금 현재 뭐 연봉,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이 현장을 내가 접근해서 감당이 가능하냐? 이건 체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자, 그러면 오늘 정말 길게 찍었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